안녕하세요, 이정립입니다. 수업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여러분. 즐거운 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볼 내용은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내용입니다. 교과서는 10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우리 본격적으로 오늘 수업에 앞서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배워보았는지 살펴볼 건데요. 혹시 기억하는 학생 있을까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 반응이 저절할까봐 선생님이 이 화면에 두 명의 아저씨들 한번 데리고 와봤는데 혹시 누군지 맞춰볼 수 있는 학생 있을까요? 네, 채정이가 잘 말을 해주었는데 왼쪽 분은 몽테스키웨, 오른쪽 분은 존 로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왜 이 두 명의 아저씨들을 데리고 와봤을까요? 네, 예찬이가 잘 말을 해주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에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에 대해서 배워보았어요. 그리고 몽테스키웨는 대통령제를, 존 로크는 의원내각제를 주장해왔던 학자였었죠. 더불어서 각 제도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배워보았는데 이 사실들 잘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본격적인 오늘 수업 내용에 앞서 오늘 수업과 관련된 영상 하나 보고 가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이로써 김민석 총리는 후보 지명 29일 만에 총리로 정식 취임하게 됐습니다. 김민석 총리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가결된 뒤에 기자들을 만나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영상을 한번 봤는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내각제 특징 중에 하나인 국무총리라는 국가기관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우리나라는 의원내각제적 특징을 가미한 대통령제 국가임을 알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우리는 어떠한 의원내각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오늘 수업에 두 가지 학습 목표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AI 학습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내각제 특징을 5가지 이상 작성할 수 있다. AI 학습 자료를 통해 주어진 대통령의 권한들을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이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다. 네, 이 두 가지 우리 학습 목표 잘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 내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학습 내용인데 우리나라의 정부 형태 특징입니다. 사실 이 왼쪽에 있는 대통령제 특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미 많이 배웠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이렇게 가져와 본 이유는 우리 오늘 주목해야 할 의원내각제 특징을 공부하면서 한번 함께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그럼 잠시 여기 놔두고 우리가 오늘 집중해야 할 의원내각제 특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총 7가지 특징이 있고 쭉 하나씩 살펴볼 건데 이어서 세 번째 국무총리를 보시게 되면 우리 아까 수업 시작할 때 봤던 영상 기억하시죠? 국무총리를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무총리라는 것 자체가 정말 대표적인 의원내각제적 특징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대통령제임에도 불구하고 의원내각제를 가미하고 있는 국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이렇게 7가지의 의원내각제 특징을 알아봤는데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모든별 토의 활동을 방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우리나라 정부 형태에 포함된 7가지 의원내각제적 요소는 우리나라 권력기구의 견제와 균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모든별 토의 활동을 해볼 건데 선생님이 아까 수업 시작할 때 나눠주었던 이 활동지 다 갖고 계시죠? 네, 활동지를 보시게 되면은 화면에도 있는데 토의 주제가 있고 하나는 이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든 별로 모여서 과연 우리나라 권력 기구와 견제의 균형에는 어떠한 긍정적,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토의에서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진원의 모든 같은 경우는 지금 긍정적 영향에서 총 4가지 작성을 해보았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권력기구라고 적혀 있잖아요. 어떤 권력기구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작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홍석이나 오전 같은 경우는 지금 잘 이끌어주고 있는데 한두 명 친구가 소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같이 협력하는 모습으로 이끌어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별 토의 활동을 다 마쳐보았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학습 내용인 대통령의 역할 중에서 권한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한 같은 경우에는 국가 원수 그리고 행정부 수반이라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많은 권한들을 다 외우고 암기하기보다는 권한들의 명칭을 보았을 때 이러한 것들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구나, 이러한 것들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구나 라는 정도로만 분류하는 능력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헷갈려하는 권한들만 선생님이 뽑아서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저기 두 번째 보시면 헌법수호권이라고 있는데 헌법수호권 중에서 계엄선포권이라고 있어요. 계엄선포권. 근데 이 계엄선포권의 상위 개념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죠? 헌법수호권이라고 되어 있죠. 헌법수호권이에요. 상위 개념으로 헌법수호권. 사실 이걸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이 권한에 대해서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역대 대통령들 중에서 계엄을 선포했던 대통령들이 담화문이라는 걸 발표하거든요. 담화문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항상 그 앞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셔서 혹시 영상을 찾아보시게 된다면 항상 이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계엄 선포한다는 멘트를 듣는 순간 계엄 선포권이란 것은 그냥 나온 권한이 아니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있는 권한이구나 라는 상식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여기 국민투표 부의권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보실게요. 국민투표 부의권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왜 설명을 해주려고 하냐면 지금 현재 2025년인데 우리가 내년에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투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내년에 이게 진짜로 시행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친구들이나 부모님들한테 국민투표 부의권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사한 권한이에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삶의 어느 질이 향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꺼내보았습니다. 네, 다음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인데요. 행정부 지휘 및 감독권, 법령 집행권, 국군 통수권, 대통령령 발표권, 공무원 임명권, 법령 거부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많이들 헷갈려하는 권한이 국군 통수권이에요. 국군 통수권. 칠판에 한번 적어볼게요. 국군 통수권. 이걸 왜 많이 헷갈려하냐면 이것이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냐 아니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냐 굉장히 많이 헷갈려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군을 통수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군대를 통솔을 한다는 권한이 과연 국가의 어떤 대장으로서 행사하는 권한인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있을 때 이 행정부의 대장으로서 사용하는 권한인지 굉장히 헷갈려 하는데 사실 군대라는 것은 국가의 대장이 아니라 행정부라는 국가기관의 대장으로서 이 국군을 움직인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국군 통수권은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이 아니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고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두 가지 종류의 권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 이것에 대한 활동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아까 수업 시작 전에 선생님이 이 대통령의 권한 활동지를 나눠드렸을 텐데 여기 보면은 상단에 되게 많은 종류의 권한들을 선생님이 나열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 권한들을 짝과 상의를 통해서 어떤 권한은 행정부 수반인지 어떤 권한은 국가 원수인지 한번 적어보고 왜 그 권한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지 한번 토의를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짝 활동을 마무리해 봤는데요. 마지막 내용을 말씀드리고 우리 수업 마무리 단계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선생님이 헌법 제 82조 조항을 가져와 봤는데 혹시 준표 읽어볼까요? 헌법 82조 시작. 대통령의 국법상 임의는 문서로서 하며 이 문서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구성한다. 준사에 관한 것 또한 없다. 고마워요. 잘 읽어주었는데 이 헌법 조항을 선생님이 왜 가지고 왔냐면 우리 오늘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배웠는데 여기 보시면
국무총리 그리고 관계국무위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 모두 다 의원내가 제일 특징에 해당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배웠는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 다른 말로 하면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이죠. 그러한 방식은 문서로서 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군사에 관한 것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다시 국군 통수권과 연결시키면 국군을 통수하는 것 역시 대통령이 권한으로서 행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조항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업 내용 마무리 해보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잘 들었는지 한번 형성평가를 진행해 볼 건데 가지고 있는 태블릿을 통해서 QR코드에 접속해줘서 지금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형성평가를 진행을 해보았는데 몇 가지 문제를 한번 같이 가보고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 중 의원회관제 특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것을 의회의 탄핵소추권이라는 답을 적어주었어요. 하지만 답은 국무총리제였죠. 이거 너무나 당연한 거고 사실 우리 수업 시작 전에 영상을 봤었던 내용인데 그래서 국무총리는 의원회관제의 대표적인 특징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지 법률안 거부권, 탄핵소추권, 행정부 수반의 임기 부정 이런 것들은 대통령제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문제인 다음 중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 국가원수 아니죠? 그 정답은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외국승인권, 위헌 정당 해소권, 국민투표 부의권 같은 경우는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선생님이 오늘 전체적인 수업 내용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다 머릿속에 암기하고 넣으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의원회관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제 국가이구나 라는 것과 이러한 권한들은 국가 원수 이러한 권한들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구나 라는 정도의 느낌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에 대한 과제를 말씀을 드리고 한번 수업을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집에 돌아가셔서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데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의원내각제적 특징이 들어가 있는 영상 혹은 대통령이 어떠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들이 담긴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에서는 이러한 의원내각제적 특징을 담고 있구나. 저 영상에서는 대통령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시면 오늘 수업에 대한 이어진 학습이 더 풍부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수업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어디죠? 네, 국회의사당이죠. 다음 시간에는 국회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럼 모두들 고생 많으셨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훈 선생님 좋은 수업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렵고 지겨울 수 있는 그런 토픽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관련된 사진 자료라든지 적합한 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 동기 유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재훈 선생님의 수업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실 분 있으실까요? 네, 저쪽 은서부터. 일단 수업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속도나 목소리보다 적당했던 것 같고요. 문제도 많이 활용하셔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판서 활용하시면서 몰입도를 높였던 것 같고요. 내용을 이해하기 좀 쉬웠던 것 같습니다. 살짝 아쉬웠던 건 PPT 글씨가 약간 작았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조금 키웠으면 조금 잘 보였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또 초연. 일단 질문을 많이 하면서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 점이 좋았고요. 목소리 톤도 잘 들리는 톤이라서 좋았습니다. 또 적합한 실생활 예시를 들어서 이해를 높인 점과 특히 마지막으로 돌아보면서 정리를 해주어서 뭔가 머릿속의 구조화가 잘 되었던 것 같고요. 조금 보완할 점으로 얘기를 하자면 표정을 조금 밝게 해주시면 더 약간 활기찬 수업이 더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7가지 의원내각제 요소로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그 전에 뭔가 7가지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국민투표 부의권이 언제 무엇을 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짝 활동을 진행하고 어떻게 구분했는지 그리고 혹시 정답이 어떤 건지에 대한 뭔가 조금 마무리 활동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어지. 우선 잘된 점은 초반에 뉴스 자료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흥미도를 느낀 점이랑 전달력이 좋았던 점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학생들 쪽을 좀 더 많이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또 해야 돼가지고 죄송해요. 아유, 우리 그 이장 선생님도 첫 번째 주라서 많이 긴장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무슨 내용을 하고 했었는지 기억도 안 나서 너무 떨려가지고 이제 머리가 아마 하얘졌을 거예요. 그런데 잘해주셨어요. 떨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진 같은 자료를 통해서 지루한 내용을 직접 호기심을 잘 끌어오셨고요. 또 굉장히 차분한 목소리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을 잘 정리해서 전달해 주셨던 것도 좋았고 친절한 선생님 모습이 보여서 좋았습니다. 판서도 적합한 수준에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헷갈리는 부분들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그런 부분도 더 이해를 쉽게 도모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쉽다면 조금 크게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열정을 섞어서 톤을 좀 바꿔가면서 좀 높게도 했다가 작게도 했다가 높게도 했다가 낮게도 했다가 크게도 했다가 작게도 했다가 약간 버라이어티를 시도를 한다면 더 이렇게 열정 있는 듯한 느낌? 원래 그 소리를 지른 사람이 열정이 없어서 더 소리를 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티를 안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 자료도 굉장히 좋았고 사진 자료도 적합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대통령제인데도 국무총리를 통해서 활용한다라는 점에서 의원내각제의 특징이 있다는 그런 핵심적인 걸 잘 찝어서 주었던 거. 그다음 국군 통수권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을 개념을 그림으로 표현하면서 잘 설명해 준 것도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 정리 같은 경우는 카오스 통해서 형성평가 회신해서 에듀테크를 아주 잘 활용했다는 점도 돋보였고요. 또 퀴즈를 하신 후에도 종합 정리를 다시 한번 재실시함으로 인해서 오늘 배운 내용 확실히 다시 한번 복습시킨 거 이런 것도 굉장히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있지만 사실 수업 시간에 중요한 건 잘 이해시키고 잘 기억시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이해시키고 잘 기억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이 돋보였던 수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수업의 과제가 전이활동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어렵지도 않지만 너무 흥미로운 실생활의 과제를 줘서 그런 것들도 좋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늘 2% 부족한 점을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처럼 이제 톤을 좀 변화를 추구해라 라는 점을 좀 의미를 드리고 싶고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다 해당 사항이 있는 거예요. 톤을 좀 변화를 줘라는 거. 그 다음에 내용을 전달할 때 항상 뭐라고요? 질문 먼저 하고 얘기를 하라고. 자꾸 내가 먼저 얘기하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꾸 막 이렇게 학생들 쳐다보는 게 힘들어요. 의도적으로 질문을 던지게 되면 학생들을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더 상호작용을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질문을 그냥 던져버리면 그게 자동적으로 되니까 그런 시도를 해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잘하는 선생님과 그렇지 못하는 선생님 차이를 잘 보면 물론 그거는 막 경력이 뭐 높다 뭐 이런 차원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피지컬하게 봤을 때 뭐가 다르냐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생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선을 꽂아요. 특정 학생들한테 이렇게 딱 시선을 꽂아서 이해했죠? 여러분 막 이런 식으로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라고 아까 어떤 포스 같은 거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고 싶지 않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연기니까 여러분 연기니까 쳐다봐서 이해했죠 여러분 막 이런 식의 느낌으로 뉘앙스로 이렇게 쳐다봐요. 시선을 꽂고 이렇게 왼쪽에 한번 꽂고 중간에 한번 꽂고 오른쪽에 한번 꽂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테크니컬한 연습이 필요해요. 그냥 올라오면 어때요? 좀 떨리잖아. 다 생각하고 왔어. 정리비도 그쵸? 생각했어 안 했어? 했는데 막상 올라오면 머리가 하얘지거든. 기억이 안 나. 내가 뭘 하기로 했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연습을 해서 딱 해야 돼. 알겠죠? 그런 거. 그런 것만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또 다른 팁은 뭐가 있냐면 가상의 학생 이름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는 거야. 개똥아 그래 잘 대답했어. 바로 그거야. 막 이렇게 하면 더 친근감도 느껴지고 뭔가 학생들을 다 휘어잡는다는 느낌? 뭐 이런 것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팁 질문을 많이 해라. 애들의 이름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해라. 애들이 호응하지 않더라도 그 호응을 내가 맞받아쳐서 그냥 만들어서 대사를 만들어서 쳐라. 애드립을 쳐라.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첫 수업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아주 완벽한 수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